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문단 쓰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 5주예요. 5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문장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장,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이제 좀 잘 보여요? 네. 한 3개에서 5개 정도 관계가 있는 문장을 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고 있어요? 문단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서 빨래를 했어요. 빨래. 그 다음에 양말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이건 아빠 양말, 이건 엄마 양말, 이건 아기 양말.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빠 양말 같이 아빠 양말 통에 넣어요. 맞아요? 문단은 같은 아빠 양말끼리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 양말 다 이야기하고 이제 엄마 양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양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장 3개에서 5개 정도면 문단 하나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문단이 보통 250자에서 300자 정도 돼요. 이게 여러분 그 토픽 2 있죠? 거기에서 쓰기 53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으로 선생님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시작, 중간, 끝. 자, 시작, 중간, 끝. 자,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문단이 모여서 글이 돼요. 이게 250자 정도라고 했으니까 3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한 750자 정도 되죠? 토픽 2 시험 본 사람은 알아요. 54번 마지막에 가장 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픽에서는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문장을 잘 만드는지를 보는 거는 초급의 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중급 표현으로 문장을 쓰고 문단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중급에 필요한 중급 정도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정의와 예시로 문단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비교와 대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비교와 대조로 한 2주 정도 공부했어요. 맞아요? 오늘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뭘까요? 네, 정리하고 알려줄게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2개의 대상으로 비교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때, 대조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비교는 두 대상에서 공통점을 많이 보지만 대조는 두 대상에서 차이점을 보는 거였죠.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많이 했어요. 뭐가 있죠? 부모님과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 네, 이런 경우는 비교가 잘 되죠. 자, 차이점, 대조는 뭐가 있죠? 백화점과 시장, 네. 그 다음에 또 뭘 봤죠? 기억나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비슷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남성, 여성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돼요. 하지만 남성과 아이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죠. 여행과 교통수단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차 여행과 자전거 여행은 됩니다. 네. 한국어와 영어는 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영국은 안 되죠. 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서울과 런던, 아니면 한국과 영국, 이렇게 돼야 되죠.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은 되고요. 커피와 음료수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커피와 티, 네, 녹차, 녹차와 홍차, 이런 것은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했습니다. 비교, 공통점 말하고 대조, 차이점 말하는데 공통점을 먼저 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교를 먼저 말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쉬운 것은 대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조를 먼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마다 시작할 때, 자, 그러나 반면에 이와 달리, 시작할 때 쓰는 말하고요. 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말. 자, 색깔 또 바꾸어서, 자, 이거. 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뜻은 똑같지만 문법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자, 여기 연결할 때 동사, 형용사, 명사, 네, 이런 것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지죠. 국어는 초급 때 공부한 건데, 네, 초급에서부터 열심히 잘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에서도요. 자, 비교에서도 자, 뜻은 비슷하지만, 자, 비슷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유사하다, 기억해요? 네, 공통된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으면 그 중에서 먼저, 자, 내가 쉽게 기억하는 것을 먼저 쓰세요. 먼저 많이 연습하세요. 다 기억하면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외국어 공부해봐서 아는데요. 쉽게 기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먼저 보고, 하지만 나중에 그 말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도 하나 더 같이 공부하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쓰는 표현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하기와 쓰기는, 자, 선생님이 어떤 색깔로 체크를 할까요?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쓰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연필과 지우개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한국과 우리나라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어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참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 말을 몇 번 했을까? 자, 오늘 하나 기억했죠? 자, 그 다음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공통점, 차이점 두 개를 말했지만 공통점을 먼저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점을 그 다음에 문장에서도 먼저 말해야 돼요. 자, 뭐뭐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럴 때 동사 앞에 문법 맞춰주는 거 기억하세요.
사용하다, 동사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차이점이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 사이에 자, 컨트라스트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꼭 뭘 넣어줘요? 그러나를 넣어주죠. 그리고 미안해요. 차이점이 두 개니까 그러나 또한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자, 뭐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뭐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뭐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거 내가 두 번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쓰기는 그 사람이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을 때, 아, 그 사람이 쓰기를 잘한다. 그 사람이 쓰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괜찮지만, 그리고 말할 때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들어도 괜찮은데, 쓸 때는 내가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바꾸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입말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넣는 거 이번에는 여러분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자, 처음 아니니까 같이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시는 교통이 편하고 병원, 극장,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가까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선생님 말 안 해요. 자, 여러분도 말해야 돼요. 네,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말할게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와 달리, 반면에, 잘했어요. 선생님, 하지만은 안 돼요? 내가 전에 한 두 번 말했는데요. 하지만은, 자, 여러분 초급에서 하지만 배웠죠? 하지만은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지만은 그러하지만 short form, 줄임말이에요. 글을 쓸 때 줄임말을 쓰는 것은 좋은 글쓰기 방법이 아닙니다. 자, 됐어요? 그러나 농촌은 도시, 자, 여기에는요. 농촌과 도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반해를 쓰고요. 농촌과 농촌 중에서도 뭐 좀 큰 농촌하고 작은 도시를 차이점이 크지 않을 때는 뭐뭐에 비해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연습하니까 농촌은 도시에 반해, 자, 부족하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대부분 빠르고 급하게 살아가. 자, 여기는 알겠다. 농촌에서는 여유 있게 천천히 살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네, 확실히 반대네요. 여기는 뭘까요? 살아가는 데 반해? 선생님, 저는요, 여기 나 다음에, 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넣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대부분 외국 학생들이 그래요. 물론 이걸 잘하면, 와, 저 학생 정말 잘한다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나? 이렇게 하세요. 이건 어렵지 않죠? 나는 받침이 있다, 없다만 생각하면 돼요. 자,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가지만, 지만은 안 돼요? 지만 괜찮아요. 네. 하지만, 여기 시작할 때는 안 되는데,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말을 쓸 때는 지만도 괜찮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궁금한 거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 듣고 인터넷에 질문방에 질문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대답할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커피, 녹차, 백화점, 시장, 연애와 결혼 이거 가지고 정말 문단을 만들어 봤어요. 자, 문장 3개에서 5개만 만들면 되죠? 어떤 색깔이 잘 보일까요? 네, 3개에서 5개만 만들면 되고 그 중에서 커피와 아니야. 백화점과 시장으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도 펜 놨어요. 펜 놓고 여러분도 펜 놓고 앞에 보세요. 그리고 말하기로 합니다. 자, 필요한 단어는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이 단어를 이용할 때만 선생님이 펜으로 체크를 할게요. 백화점과 시장은 첫 번째 문장 어떻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우선 first 이 둘은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 명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 개 더. 그리고 주말에 가면 복잡하다 형용사 복잡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가격, 흥정, 카드 계산 등의 차이점이 있다. 백화점은 뭐 할까? 카드로 계산하다,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은 카드로 계산 가끔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됐어요? 연습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글 속에서 비교와 대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자,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죠?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좋은 글을 보고 좋은 글에서 좋은 표현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많죠. 그런데 선생님은요. 먼저 여러분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외국 학생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잘 못해요. 지금 이 문장처럼 선생님 저 잘 못해요. 네, 이렇게 좋은 문장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먼저 여러분이 동사, 형용사를 바꾸어서 짧게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문장을 보고 나도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둘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도 쓰는구나. 자, 이 둘은 공통적으로 여기서부터 외울까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도 쓴다. 우리는 뭐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외웠지요. 자, 그리고 여기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 의사는 반면에 간호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필요한 문장만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선생님, 저는 뭐뭐 하는 반면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네, 문법 어렵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자, 의사는 간호사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서 문장 끝나고 치료한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그냥 반면에 아니면 그러나 또 뭐 있었지? 이와 달리 시작할 때 쓰는
말은 그 동사, 형용사, 문법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할 거예요. 이 방법 어때요? 이거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선생님을 부모와 같이 존중했다. 부모와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자, 공통점 말하는 부분만 확인하고 갑시다. 부모와 선생님은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같다. 뭐뭐 은다는 점에서 같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교와 대조하기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머니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음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처럼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여러분은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잘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글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은 요리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많이 먹고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직접 5개 문장으로 비교 대조를 만들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조금만 쉬고 올게요. 잠시 뒤에 봐요.